창업 따라잡기 1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인적 자원 관리까지 학습을 했고요. 오늘 13자 홍보 마케팅부터인데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을 하고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나머지 진도 끝까지 이렇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홍보 마케팅하고 14장 개업 준비 개업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 15장 회사 설립과 사업자 등록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기업 설립 절차에 대한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16장 원산지표시 제도는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 관련돼서 세금, 이제 소득세, 부가세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4대 보험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기말고사인데 저희가 중간고사는 사업계획서 하는 데까지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제 구장 점포계약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인데 교재 부분에서도 저희가 교재를 강의한 부분이 있고 강의 안 하고 이제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수업한 거 위주로 해갖고 객관식 문제하고 단답형 문제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거. 가령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주유수당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과세표준 주어지고, 그 수율에 따라서 그 세금 계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하는 거 한두 문제하고 해서 그 출제를 했습니다. 수업 꾸준히 이렇게 들었으면 뭐 별 어려움 없이 아마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재는 260쪽이에요. 회사 설립과 사업자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아이템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점포 계약까지 이제 마치고 오르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차부터해서 이제 뭐 개업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법률 절차가 약간 필요합니다. 사업을 한다 그래서 뭐 그냥 내가 점포에다 뭐 물건 사다 놓고 바로 팔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어쨌든 법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관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자 등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내가 서류를 갖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사전에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하는 경우도 내가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는 게 있고 또는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관할관청에 가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 대상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크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점포 크기에 관련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근린생활지상 요즘 주택단지 같은 게 얘기하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1종이다 그러면은 뭐 규모가 좀 작아야 되고 2종이다 그러면 좀 커야 되고 뭐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앞이다 그러면은 뭐 50m 이내는 절대 정하고요. 그래서 뭐 유해 업종 이런 거는 아예 허가가 안 나고요. 그리고 200m 이내의 경우도 따로 이제 신고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또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상업지구인가 또는 뭐 주거지구인가에 따라서 각종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교재 264쪽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변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업종들이에요. 업종인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등록해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팔라 그러면 주류 판매업구로서 이제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따로. 그리고 이제 담배 파는 곳, 우리 주변에 담배 파는 곳도 있죠. 그것도 그냥 막 갖다 파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업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가서 이거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중개나 숙박, 그 다음에 유기장, 그리고 식품적경업용 식당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의약품 도매상 뭐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진 않지만 주유소 같은 것들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를 갖춰서 내가 신고를 하면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거,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들,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갖춰서 이제 서류만 갖춰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내가 이거 하겠다고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뭐 신고나 등록이나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관할관청에 가서 등록해야 되는 업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점포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어쨌든 관청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점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재 266쪽에 나와 있는데 쭉 인허가 관련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된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음식점업을 한다 그럴 때 이제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식당에 가보게 되면은 식당 한쪽에 이게 영업허가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식당들은 다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업허가를 허가 받아야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에 나와야만 이제 영업을 실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영업허가증은 어떻게 받냐면은 일단 사업자 인등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서 가게 되는데 필수적인 서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당이 되면은 이제 갖춰야 되는 내용입니다. 필수들이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가서 이제 신청을 할 때 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수수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가서 이제 신청하는 거고 신청하기 전에 이제 구매해야 될 서류 필수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건강진단서입니다. 흔히 이제 보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할 보건소에 가서 그 전염병 같은 거 있나 없나 이제 뭐 그런 거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건소에 가서 받아야 되고 뭐 한 일주일 걸린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생교육 불증 그래서 식당을 하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이제 한국외식중앙에서 외식업중앙에서 실시하는 그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실제로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인터넷 같은 거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영상 듣고 뭐 시험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필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서도 지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린생활시설 여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고 가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것, 바로 이제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그래가지고 지하에 22평 정도나 또는 뭐 2층인데 2층 이상이면서 30평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는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이 됐다 뭐 그런 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LPG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 가스라 그러죠. 이런 것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연락해갖고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1층에 있으면서 1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약 30평 이상이죠. 그러면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하수를 사용하면은 뭐 수질검사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둘이서 같이 녹업한다. 그러면은 녹업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세하게 이런 준비 서류가 좀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이제 필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이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이제 영업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나 전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냐면은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준비될 서류가 뭐냐면은, 당연히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받았던 영업허가증을 갖고 가야 됩니다. 허가증. 그리고 역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등록번호예요.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받듯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보면은 이제 뭐 상호 성명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상호 뭐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죠.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죠. 상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미리 정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가서 그냥 뭐로 할까 대충 한다 그런 게 아니고.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일반 가세자나 가리 가세자도 가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법인이라면 당연히 일반 가세자인데 개인이라면은 일반으로 할 것인가 가리 갈
세로 할 것인가, 뭐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결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사항으로서 그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시일로부터 하지 않게 되면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그래서 공급가액 1% 별도로 이제 세금을 좀 더 내게 되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2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중간에 사고나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경우는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취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역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교재 267쪽부터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업자 단위 등록 그런 얘기도 있는데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거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270쪽에 이제 법인 설립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3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관련 세금. 이게 지금 페이지가 지금 약간 좀 틀려가지고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이 앞부분에 이제 뭐 원산지 표시제도 있고, 여기 업종별로 이제 그 신고하는 거 쭉 설명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사업 관련된 세금이 앞서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세금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이제 세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세금 종류에 이제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게 국세,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게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죠. 부가가치세, 개발소비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좀 국세가 되겠고, 그리고 그다음에 취득세, 그다음에 뭐 재산세, 자동차세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기업에 관련된 게 기업들, 뭐 개인이 내기도 하고 기업이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기도 하고 소비에 대해서 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과세 대상이 다 틀린데 기업에 관련돼서만 알아보면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주변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도 무슨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으면 전부 다 법인세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당연히 내게 되겠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관련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부가세예요. 부가세는 이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 소비세인데,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면 당연히 그 재화를 공급하게 되죠. 재화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재화를 판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내요. 그래서 기업에 관련된 대표적인 세금이 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 그 세목이 여기 가장 기본적인 기간세예요.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전체 이 세액의 70% 정도인가요?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부분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이제 요거는 전문 영역이 되겠고, 저희는 소득세하고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 개요예요. 자, 소득세 규제 310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약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이제 전체적인 특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열거주의 과세 그래가지고 무슨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무슨 소득 세금 낸다 그래서 이제 그 세법전에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뭐 가족 단위 과세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별로 그래서 뭐 그 남편이 벌었다 그래서 뭐 부인 소득하고 같이 합산해 갖고 뭐 과세하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방법이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종합소득세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종류별로 전부 다 합쳐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소득세라 그래요. 소득을 이렇게 6가지로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은행에 예금을 넣고 이자 받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을 샀을 경우에 배당금 받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영업하는 거, 장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창업에 관련돼서 이제 뭐 영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사다 그러면은 법인세가 되는 거고요. 그 개인 사업이다 그러면 여기 사업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 이제 근로소득을 발생하고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 받으면 연금을 또 소득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소득,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 말이 됩니다. 로또 당첨됐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소득은 전부 다 합산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뭐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별도로 뭐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회사를 다니면서 은행 예금 이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또는 뭐 사업을 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득은 발생을 하면 어쨌든 전부 다 합쳐서 과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세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 아니면 뭐 2번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10년, 20년 근무한 게 누적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과세하기 그렇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퇴직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것도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죠. 주택 양도소득이에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랑 합치지 않고 요것만 별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는 크게 종합과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과세, 양도소득과세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율이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세 표준. 과세 소득에서 과세 표준인데, 과세 표준 금액이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에는 15% 적용하고, 이 사이에는 24%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 예금을 해놓고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이자 소득세를 내는데, 은행에서 내 통장에 이자를 넣어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넣어줘요. 그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원천징수 함으로써 그냥 납세 의무가 끝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이자 소득 금액이 뭐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막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종합과세 하기도 하는데, 일정 금액은 또 원천징수로 이제 중결시키고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법 내용 들어가면 조금 좀 복잡해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소득세 개요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 뭐 납세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또는 뭐 183일 이상의 뭐 고소를 가진 자,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1년치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어디다 내냐면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 낼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세율입니다. 이 세율이 종합과세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뭐 양도소득세가 뭐 몇 프로다 얘기를 하는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기본은 이렇고, 이제 특별한 경우, 뭐 3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고, 뭐 특별하게 예외를 좀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세율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근로소득자인데 과세표준액이 5천만 원이 나왔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여기죠. 여기. 그럴 때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1200만원까지는 6%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 금액이죠. 사이 금액은 이거죠, 지금. 4600만원 빼기 1200만원. 요 금액이죠. 요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그리고 요 사람은 5천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4600만원 초과하는 금액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5천만원 빼기 4600만원 구간에는 24%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납부세액이 678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요 과세표준 구할 때 뭐 소득공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 구하고 나서 또 세액공제 그래서 이것저것 빼주는 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세법에 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까지 필요는 없고 어쨌든 과세표준이 있을 때 세율기관에서 이렇게 계산한다까지는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요것도 그리고 기말고사 뭐 나오니까 요거는 좀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자, 여기 이제 소득세 개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관련돼 갖고 우리가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이제 간편정보 대상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편정보 대상자.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소득세는 이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원칙인데 이제 그 처음에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뭐 일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업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을 하지를 못해요. 일일이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렇게 뭐 수입 비용 따져가지고 이익에 맞춰가지고 뭐 세금계산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간편장부라고 복식부기라고 상관없이 그냥 수입 얼마고 지출 얼마고 해서 가볍게 장부를 기록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소득세 계산도 좀 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간편장부 대상자의 뭐 소득 추계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라고 있는데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을 하려면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출을 기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출하는 거 필요경비라고 그러는데 얼마 썼다라는 거를 산출하기 위해서 미리 비율을 정해놓습니다. 무슨 업종은 얼마, 무슨 업종은 얼마,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세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는 비율이에요. 그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틀린데 도서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은 3억 원, 그다음에 제조음식 같은 경우 1억 5천, 서비스업은 뭐 7,500만 원. 요 이상인 사람들은 규모가 좀 크다는 얘기죠. 그때는 정상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무상태표 작성하고 장부 기록하고 세금 계산하는 얘기고 요거보다 작은 기업은 요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작은 기업들이 있죠. 더 영세한 기업들, 도서매인데 6천만 원 이하. 연간 매출액이에요. 뭐 음식 숙박인데 3,600만원 이하 그런 경우는 단순경비를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산을 전체 수익금액은 나오죠. 수익금액은 이제 뭐 요즘은 카드만을 사용하니까 이제 매출액은 나와요. 근데 매출액이 다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걸 벌기 위해서 쓴 돈이 있는데 쓴 돈을 빼고 나서 이제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를 썼는지 필요경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전체 수익금액에 그냥 몇 프로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경비율. 뭐 무슨 업종은 뭐 20%, 무슨 업종은 30%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이게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인건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그 주요 경비 있죠. 그런 것들은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을 받아요. 상품 사온 거, 그 다음에 건물 임차료 낸 거, 조급원 급여 준 거는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일정한 비율 해서 계산하는 게 기준 경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간편정보 대상자들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 이거 이제 소득세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을 말씀드릴 거고 간편정보 대상자 그리고 간편정보 서식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날짜 쓰고 어디랑 거래했다. 무슨 거래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썼다 쓴 거 있으면 기록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그냥 기록을 해서 쓰는 게 간편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뭐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뭐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금 출납부 수준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거, 이걸 간편정보라고 그러고, 아까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은 이 간편정보에 맞춰서 이렇게 세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부가가치세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